안녕하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신지요? HJ 심신건강의 HJ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시선공포, 공황장애 이걸로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우울증, 다른 여러 가지 강박증들 그런 것들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선공포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선공포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제 제가 차크라 검사랑 심리 검사랑 그런 걸 다 해드리고, 또 제가 만든 이제 훈련법으로 같이 훈련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상담으로 이제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1대1 상담은 직접 만나야 되고 그런 시간을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선 공포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시선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시선 공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은 대부분 심신 건강에 관한 거죠. 어떻게 하면 심신을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 방법들을 다 이제 적용해서 하다 보면 이 시선 공포도 저절로 나아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선 공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셔서 제가 이제 시선 공포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시선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선 공포의 종류, 그리고 시선 공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선 공포는 정시, 횡시, 또 뭐가 있죠? 색시가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정시. 이렇게 눈을 딱 바라볼 때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백지장이 돼버려. 그러니까 눈만 딱 마주치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네,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정시죠. 다들 아시죠? 그리고 횡시. 횡시는 내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에, 뒤에, 대각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에 집중하려고 할수록 더 옆 사람이 신경 쓰여서 앞에 집중을 못하는, 그게 이제 횡시고, 또 이제 색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보통 정시, 횡시 이렇게 있는데 정시만 있고 횡시가 없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증상이 괜찮죠. 근데 또 횡시만 있고 정시가 없는 분도 있어요. 정시는 괜찮아요. 근데 횡시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보통 정시, 횡시 둘 다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두 개 다 있어도 정시가 심하고 횡시가 좀 약하고, 또는 횡시가 심하고 정시가 약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정시도 심하고 횡시도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네, 웃으면 안 되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겪어봐서. 네, 이 두 개가 엄청 심하면은 보통 색시도 있어요. 색시가 또 따라와요. 이 색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위 있죠. 이제 그런 뭐 가슴이나 아니면은 아래에 이제 중요한 부위 같은 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에 또 사로잡혀서 새로운 강박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좀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더 그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거길 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죽을 맛이에요.
아무튼 이 셋 다 힘들지만 네, 세 개 다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횡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타겟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5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통 이제 횡시, 정시도 그렇고 횡시는 내가 밉보이고 싶지 않다 또는 내가 잘 보여서 플러스 점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사람한테 더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5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이제 내가 남자면은 좀 예쁘게 생긴 여자, 내가 여자면은 좀 훈남 남자, 아니면은 뭐 상사, 아니면은 부하 직원 중에 엄청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 좀 예민한 사람, 나한테 아무튼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 또는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꽂힌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은 내가 남을 신경을 안 쓰냐? 그게 아니라 여기 4명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4명 중에서 1명이 또 타겟팅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서 3명이 되면 또 3명 중에 1명이 타겟팅이 돼요. 그게 이제 횡시의 타겟팅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정시, 횡시, 색시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공황장애만 겪는 분들 또는 우울증만 겪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이거는 아주 그 구체적인 이제 증상이죠. 딱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근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백날 말해줘도 내가 이거를 그 느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겪어봐야 이제 그 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 네, 알아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시, 횡시, 색시.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자, 강박증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컨트롤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셨죠? 컨트롤 안 되죠. 네, 그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자, 컨트롤이 안 될 뿐더러 내가 컨트롤을 해서 증상을 잡으려고 할수록 증상은 악화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강박증은 내가 컨트롤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컨트롤을 하려고 힘을 쓸수록 내 증상은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거. 자, 내가 눈을 쳐다봐요.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난 눈을 쳐다봐야 돼. 자신감 있게. 할수록 더 불안하고 무섭죠. 그리고 옆 사람도 신경 쓰면 안 돼. 난 교수님 수업에 집중해야 돼. 난 영화에만 집중해야 돼. 해야 돼. 할수록 옆 사람이 더 신경 쓰여서 막 여기가 다 굳죠. 마사지 받아야 되죠. 나중에 막 녹초가 돼서.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강박증은 이제 시선공포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들 수 있는데 예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불면증이 있죠. 자, 불면증도 내가 통제가 가능한가요? 내일 중요한 이제 발표가 있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 근데 내가 불면증이 있어.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자야 돼 하면서 막 요렇게 잤다 요렇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 일찍 하니까 그 생각할수록 더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더 막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잠을 컨트롤할 수 없고 자야 돼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잠이 안 와요. 반대 상황이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알약을 못 삼키는 아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알약을 그냥 입에다 탁 넣고 물을 꼭 해가지고 꼴딱 하면은
이제 알약이 삼켜지는데 그 알약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그 알약을 그냥 꼴딱 삼켜라 했는데 애가 못 삼키니까 나중에는 얘가 혼나야겠다. 아주 혼내면서 이제 그걸 꿀떡 삼키게 한 거예요. 근데 겁을 주면 줄수록 이게 꾹 하면서 여기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그걸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알약을 평생 못 삼키게 되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할수록 더 악화돼 버렸죠. 이제는 알약만 봐도 막 무섭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이게 두 가지 예시를 설명해 봤어요. 이게 사실 시선공포랑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지 이 강박증이 갖고 있는 이 특징, 이 측면에서는 이 시선공포랑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종류랑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왜 시선공포를 갖게 되었을까요? 시선공포증이 있다라는 거는 몸과 마음이 아주 불균형적으로 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몸과 마음이 깨지도록 왜 방치해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현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이 손목이 딱 부러지거나 접질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빨리 치유를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스도 하고 최대한 안 움직이고 여기 상처가 이렇게 착 나도 거기다 후시딘 발라주고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거, 내가 질병, 어떤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빨리 케어를 하는데 이 우리가 마음은 잘 몰라요. 마음은 왜냐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안에 막 병이 있고 막 우울증이 있고 막 화가 나고 그걸 억누르고 해서 여기가 좀 이상하고 답답한데 그거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뼈었어요. 접질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잖아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 나으면은 그때 다시 걸어보고 뛰어보고 그래서 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접질렸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마음을 케어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접질린 다리를 가지고 계속 걷는 거예요. 왜 남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뭔가 좀 이상하다. 막 너무 힘들고. 그럼 애들이, 야, 원래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접질린 다리를 가지고 같이 걸으래요. 그럼 나중에 걷다가 나중에 뛰어. 그럼 뛰면 너무 아픈 거야. 근데도 사람들이 다 뛰라 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대, 나보고. 그래서 계속 뛰면은 나중에는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너 더 이상 못 뛰어. 너 이거 진짜 오바야. 너 내 마음이 이미 이렇게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했는데 넌 지금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지금 또 뛰겠다고 이러면서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선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마음이 참다 못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귀를 잡아 당겨서 너 이 공부해, 너 저 공부해, 너 저거 배워, 너 뭐 해 이러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엄마 맘대로. 근데 애가 나중에 점점 커지면은 이제 중2병이 오는 거예요. 완전 탁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A 하라 하면 일부러 B 하고 엄마가 B 하라 그러면 C 하고 아무튼 이게 부러진 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반항을 하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이게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곪다가 나중에는 이제 탁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도 사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해치는 방법만 배우고 있는 거죠. 물질 문명에 이제 가려진 거죠.
그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우리의 내면을.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계속 키워오고, 그게 이제 키우고 나중에는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도화선으로 인해서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이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시선공포 강박증이죠. 이 강박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종류, 그리고 그 강박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영상을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워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